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주식 투자하신 분들 요즘에 걱정이 태산일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이 오늘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2.19포인트, 1.63%가 하락하면서 2,550.08에 마감을 했고요. 예. 코스닥 지수도 32.68포인트, 3.77%가 하락한 833.66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20년 11월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서 예. 거의 1년 반 만에 지금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번 한 주만 놓고 보면 코스피는 한 3.5%, 코스닥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서 5.7%가 하락을 했고요. 이달 들어서는 코스피는 5.8%, 코스닥은 한 7.8% 정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제 낙폭도 낙폭이지만 문제는 시장에서는 심리적이라는 지지선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깨지는 모양새여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더 걱정거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표현 사용하셨는데요. 네네. 그 다음부터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전 저점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저점을 형성하고 나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거래가 일어나면서 그게 일종의 저항선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샀으니까 이거보다는 위에서 팔아야지라는 마음들을 다들 갖고 있어서 그게 저항선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고 나면 아이고야 이게 손실이 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투매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한 번 더 그전 저점까지 네. 다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은 그 저항세 지지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를 가지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지지선이 무너지는 모양새가 요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며칠 사이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시장의 약세 영향을 일단은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는 지난해 6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고점을 찍고 나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시장보다 그러니까 좀 먼저 빠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도 미국 증시는 더 오르거나 올라있는 폭을 유지를 하면서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던 게 또 미국 시장이고요. 이러던 게 이제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나오고 연방준비제도에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하자 미국 증시도 이제 주요 지수가 좀 우리나라보다 늦게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미국 증시가 내리더라도 국내 증시는 우리가 먼저 내려 있으니까 미국 증시보다는 좀 덜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잘 버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코스피는 이제 2,600선이 저점 역할을 조금 해줬었고요. 그러니까 네. 지지대 역할을 좀 해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빠지다 오르면 다시 2,700이나 2,800선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요 며칠 사이 미국 시장의 조정폭이 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CPI 발표에서 시장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크게 빠졌고 그 크게 빠진 영향을 코스피가 그대로 받는 모습이어서 잘 버티던 시장이 왜 이러지? 라는 이제 불안감이 더 생기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이 좀 안 지난 거 아니냐. 네네. 더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을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보통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 대표 지표가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미국에서 지난달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4%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게 정점이라는 의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로벌 IB나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점검해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은 8.4%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상치가 8.1%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8.4%보다 0.3%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전일 새벽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8.1%보다도 조금 더 낮게 나오지 않겠어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있었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간 에너지 가격은 뭐 유가가 130달러 막 이렇게 가다 100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크게 오르게 했던 중고차 가격도 많이 진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영하게 되면 물가가 정점 찍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8.3%가 나왔습니다. 물론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앞서 8.4%라고 했으니까 0.1%포인트 정도 낮아졌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감 그다음에 이러면 거의 지난달하고 비슷하니까 이거는 정점이 안 온 거네? 라는 불안감이 이제 시장을 확 지배하게 된 것이죠. 네. 그동안에 무섭게 주가가 오르던 애플 이 글로벌 네.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에 내줬다면서요? 예, 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가 아람코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다우하고 S&P 500 지수가 1% 중반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가 넘게 내렸습니다. 그 분위기가 이제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는 시기에는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같은 이른바 성장주라고 불리는 회사들의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미래의 수익을 베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구조가 시장에서 자금을 크게 조달하고요. 투자를 좀 지속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이들이 시장에서 돈을 빌려오는 가격 자체,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익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 이틀간 미국 시장이 큰 조정을 보이면서 대표적인 IT 업체들,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애플 같은 주식이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안 왔고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 성장주의 주가가 빠지겠구나라는 시장이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잘 버티던 애플 주가가 내렸습니다. 애플도 이제 가격에 대한 지지선이 조금 깨지면서 조금 많이 내렸거든요. 어제 하루만 애플이 5% 이상 빠졌고요. 또 성장주의 가장 대표격이 이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네. 국내 투자자들도 테슬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테슬라가 하루 동안에만 8%가 주가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주시장 별로 좋지도 않고 또 금리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네. 해외 주시장에 특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시장에 투자를 하는 층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테슬라나 애플 주식 산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을 텐데 걱정이 태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아마도 추가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정점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는 조금 세게 유지될 것 같다라는 분석인 거죠. 특히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보통 이제 일시적인 변수를 제거한 게 근원 물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걸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가 미국이 6.1%가 나오면서 전달보다 0.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걸 근원 물가로 보니까 0.6%포인트가 올랐더라 이런 얘기 됩니다.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니까 주거비용, 그다음에 식품 가격 등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임금 인상률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아직 인플레가 정점이 아니구나.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시장을 제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빅 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연준은 얘기하고 있지만 야 물가지수가 이렇게 나오면 자이언트 스텝도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강한 반등으로 시장 분위기를 한번 주식시장이
반전시키지 못하면 네. 약세장의 모습을 조금 더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아라는 분석들이 조금씩 뭐 목소리도 강해지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김치영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지금 투자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네. 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주식시장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수익이 안 나기 시작할 때 주식을 파셨던 분들이 예. 반등할 때 또 타이밍을 못 잡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무릎에서 사고 뭐 어깨에서 팔라 이런 격언도 있는데 네. 저희가 바닥이 언젠지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기업 자체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한다면 도리어 이렇게 그 심리가 안 좋아질 때는 투자의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성격이나 아니면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보시는 게 좀 맞다. 근데 아무튼 지금 약간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한 모습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일단 투자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 보유 자산이 10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그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폐지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의 방향은 과세 대상을 매년 조금씩 확대하면서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익이 있는 곳에는 과세한다는 과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예. 근데 이거 전면 추진 계획이 대폭 수정되면서 그렇다면 주식시장에는 뭐 다소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찬반 양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리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안 걷는다라는 약간의 비판도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온 돈들이 기업들로 들어가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이걸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정부에서 주식 차익 양도 과세를 없애는 추진하는 대신에 네. 이전 정권에서는 거래세를 폐지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세라는 건 모든 투자자들한테 다 걷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만약에 이제 이 주식 차익 양도 과세를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거래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거래세는 그대로 존치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과세 방향 면에서는 조금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김성환의 1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에 다시 오겠습니다.